자, 오늘 9월 1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 주식 양도세 전까지는 분명히 해먹을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8월부터 비중을 점점 크게 잡고 있습니다. 손실을 봤을 때 식은땀이 나겠지만 어제 하락할 때도 추세는 틀리지 않았다 생각해서 무지성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등 지금 아니면 이런 큰 기회는 잘 오지 않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한 계단이 아니라 여러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큰 기회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매매 습관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단타 칠 돈을 남겨두고 오늘 SK 리츠나 풀 청약했을 텐데 지금 주식으로 돈이 많이 묶여 있어서 일부 청약만 넣었습니다. 주식이 100%는 아니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만약에 미끌리면 금액이 커진 만큼 손실도 커지겠지만 다른 이상한 불리한 시장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9월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큰 편이며 스윙 오버나잇 쪽으로 적극적인 매매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9월 첫날부터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지수를 신경 쓰고 싶지는 않지만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보유했어도 지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마음 편하게 버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폭락만 아니라면 매매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매 방식은 똑같습니다. 2023년 전에 기회가 크게 올 거라 생각하고 그 후에도 계속 매매를 하겠지만 그 전에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며 지금 매매를 할 때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종목들,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시장에서 최대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들만 공략을 합니다. 지금 대형주들 뭐 이거 사서 잘 풀린다 해봤자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추세가 괜찮은 종목은 단기간에 막 수십 %씩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지수가 계속 오른다는 조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 먹기 힘들고 혹시나 지수가 잘못되면은 그대로 지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다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최대 관심주만 공략하는 게 중요하며 대신에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유리한 자리, 손절했을 때 큰 부담이 없는 자리, 상승 초기에만 진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고르는지 설명드릴 텐데 손절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100%는 없기 때문에 잘못 물려서 고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초보자분들은 함부로 따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이 많긴 하지만 함정도 많습니다. 이걸 골라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버스는 계속 올 것이기 때문에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기회가 계속 찾아온다는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데 당장 놓친 게 눈앞에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볼 텐데 코스닥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HLB가 올랐으며 위메이드도 올랐습니다. 위메이드 저는 오늘 손을 대지 않았는데 아마 이 종목을 보고 놓쳐가지고 억지로라도 고점에서 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트 자체는 역사적 신고가 나온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차트지만 단기간에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상승 초기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이거는 절대 억지로 고점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에서 잘해도 이런 종목 만약에 잘못 물려가지고 차트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끝까지 내려간다면 다른 종목에서 잘 수익 냈다 하더라도 고점에 물려서 한 방에 당하면서 그 전에 수익금을 전부 다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 매수한 게 아니고 최고점에서 들어가려 한다면 무조건 욕심을 버리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HLB, 위메이드 저는 공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들은 지금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는데 이게 상한가를 10방 가든 하한가를 10방 가든 제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존 주주분들은 정말 좋겠지만 최고의 종목이겠지만 내가 여기서 잡은 게 아니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버려야 됩니다. 괜히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못 참겠다 못 참겠다 해서 누군가는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단기간에 반토막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한 번 수 틀리면은 한 방에 20-30%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떠난 버스는 보내주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HLB 당분간은 당연히 매매할 생각이 없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당분간은 매매할 생각이 없고 다이오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한두 달 동안 좀 다져주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고 그나마 한국파마 이게 지금 첫 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18% 수익이 나오고 수익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아직까지 전 고점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한국파마를 지금 들고 있진 않지만 오늘 오후장에 하루 종일 여기서 단타 매매를 했습니다. 상위 종목 봤을 때 이 세 개 종목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출발하는 한국파마 쪽에서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종목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 재료 이런 거 다 뒤로 해두고 HLB 지금 들어간다면 어디서 손절할지 손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리면은 마이너스 10% 20% 찍힐 때까지 위메이드든 바이오니아든 그냥 버티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중요한 자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런 기준으로 손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경우에 어디까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냐 손실을 좀 줄여서 대응을 할 수 있냐 손실 방어를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기회가 많이 나오고 시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손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기만 한다면 잘못 걸려가지고 대응하지 못할 때 그 전에 얼마를 벌었든 간에 단기간에 그냥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실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BNC도 버리고 이미 버스가 여러 개 떠났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속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종목들 지고 다른 종목들이 새로 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 4개 종목은 그냥 편하게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존 주주들만 즐기고 새로 출발하는 것들을 잡아서 기회가 또 올라가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기회를 첫 출발부터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종목들 보면은 한국선제도 그전 고점 뚫어주고서 고점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이 구간 근처를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요즘에 이런 차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요즘 변동성이 좀 어려운데 펄어비스의 중요한 자리는 88,000원입니다. 오늘 하락하면서 88,000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캔들이 좀 진정되고 안정된 다음에 그때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때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가 있으므로 88,000원을 어떤 식으로 지켜주는지 한 여유 있게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주일 이내가 일주일보다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진짜 다시 올라갈 종목이라면 괜찮은 캔들이 뜨면서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 안정이 되는 걸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 않아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지금 하락 이유는 딱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양매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의 이런 매도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잘 버텨주고 거래대금이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기준가를 정하기 까다로운 종목은 그냥 무조건 제외. 에코프로도 어제까진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위에 이런 종목들처럼 편하게 오르거나 수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뒤통수 치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며 그 자리가 단단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고 추세가 멀쩡한 종목은 한국파마랑 한국선제 두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두 종목 있고, 이 두 종목이 실패하거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종목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오지 말라 하더라도 나오는 게 종목이기 때문에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며, 카카오뱅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잘 빠지지 않고 주가가 버텨주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자, 중요한 자리는 89,100원. 카카오 게임즈 초기 고점이랑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89,100원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마감하지는 못했지만 근처에 있으며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지금 만약에 상승 실패해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차트가 무너졌을 때 한 5% 정도만 감소할 수 있으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이며, 중요한 자리만 알고 있다면 거리가 가까울 때는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상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추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이슈가 있었던 일진하이솔루스, 따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가 시작하고 나서 VI 풀리고 나서 잠깐 풀리긴 했지만 바로 상한가 진입하면서 150만 주 정도 쌓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청약을 넣었고 물량을 받았지만 오늘은 뭐 따상에서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교보 쪽에서 42만 주나 먹었습니다. 자,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49, 36, 360억 정도 먹었는데, 이 360억으로 1%만 먹어도 정말 대단한 건데, 교보 특징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상따해가지고 수 틀렸을 때는 본전 손절도 하는 애들이라서 이 42만 주가 다시 나온다고 쳤을 때 굉장히 아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와야 될 물량이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정하고서 하루 종일 체결이 되던데 다른 신규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식은 피해야 될 상황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정신 건강에 좋게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얘들이 이번에는 안 팔 거야, 끝까지 올릴 거야, 이런 희망사항으로 주식을 하다가 뭐 맞아 떨어진다면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게 틀린다면은 원칙 같은 거 없이 매매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 급등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급등주들은 개미 투자자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무작정 고점에 들어가는 건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